속보입니다. 기재부가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영세 소상공인 대부업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및 탕감에 대해서 생각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감장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외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 의지와 정책 방향이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자,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국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요, 오늘입니다. 27일 기획재정부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행정명령에 의해 영업을 제한당했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맞죠? 행정명령에 의해서 영업을 제한당했잖아요.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 공감하시죠?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적어도 탕감 수준으로 채무 조정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방향성에 관해서 일부 공감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유의하면서 가야 할 부분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채무조정은 새출발 기금을 통해 상당 수준의 채무자별 조정을 하고 있다. 여러분, 평가는 여러분께서 해주십시오. 이거 맞나요, 여러분? 그 다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코로나19 당시 행정명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지원을 한 것. 자, 이 문장이요, 여러분, 이거를 뒤로부터 읽기 시작할게요. 자, 코로나19 당시 행정명령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지원을 했는데 뭘 지원했다고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다. 그러니 뭐예요? 더 이상 뭐 손실보상 이런 거는 필요 없다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미 재난지원금으로 아까 이 국회의원이 얘기했던 이 부분 있잖아요. 행정명령에 영업을 제한당했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그렇죠? 행정명령으로 한 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추경호 부총리의 답은 이미 그동안 지원했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코로나19 당시 행정명령, 이게 뭐야? 영업제한이잖아요. 행정명령 했었잖아요. 행정명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지원을 한 것이다. 한마디로 지난 재난지원금으로 이미 다 지원을 했다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오늘이에요, 오늘. 바로 직전에. 예,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 또 합니다. 부실채권 매입에 관련해 채무조정 협업 문제는 대부업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이거 제가 어제 얘기했던 거죠. 제가 어제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잖아요. 이거 대부업체에 대한 새출발기금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왜냐하면 포함이 되면은 대부업 대출도 이젠 채무조정되고 탕감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국회의원 이에서 나온 건데 오늘 국감에서 이 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의 가능성에 관해서는, 자, 기재부 얘기예요. 저희들도 금융권에 한번 같이 대화를 하도록 전해는 보겠다. 한마디로 정부도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 국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를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이 대부업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드시죠,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이 대부업 대출도 채무조정, 그러니까 새출발기금에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이 지금 오늘 국감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평가를 해볼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자, 전체적인 평가는 이제는 당사자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당사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정말로 이 총선 아젠다는 제가 봤을 때 자영업자 소상공인이에요. 예. 대선 때도 그랬죠. 대선 때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도 정말로 여러분의 중심이었어요.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이 중심으로 분명히 갈 거다, 이슈가. 여러분의 의견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국감에서 나왔던, 제가 전해들었던, 알아봤던 이 내용, 여러분의 의견 어떠십니까?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가 적어도 탕감 수준의 채무조정을 확대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제가 채무조정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탕감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대출받은 거 내가 책임지고 갚겠으니까 대출을 좀 장기적으로 연장을 해주던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나 갚는다 이거야. 그런데
좀 너무 급작스럽게 상환에 돌아오고 하니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 경기도 뭐 살려주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장기를 좀 연장해 하거나 아니면 저금리로 좀 대안대출을 해야 된다. 오늘 또 새로운 댓글 주신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금리 대안대출 알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저금리가 아니라 더 고금리더라. 지금 받았던 대출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저금리냐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정말로 맞는 얘기입니다. 대안해야 된다. 자, 이거 볼 수가 있겠고요. 대출 탕감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건 저는 정말 맞는 의견 같아요. 자, 대출 탕감이 아니라 행정명령으로 장사를 못한 것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대손소가 뭐예요? 대손소가. 대출 말고 손실보상 소급 적용. 대출 그만하자 이거야. 대출. 예? 대출 좀 그만하라. 정부가 계속 나오는 게 대출 얘기잖아요. 정책 하면은 다 대출이고. 그래서 대출 말고 손실보상 소급 적용.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대출 탕감의 이슈가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중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행정명령을 받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중요한 이슈는 이게 아니라 이 손실보상을 이제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맞는 의견이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그 대법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가능성, 이거 제가 어제 전해드렸죠. 제가 괜히 전해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딱 봤을 때 이건 너무 중요한 이슈라서 전해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국감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국회의원 한 명의 목소리가 이젠 떠났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는 국회의원 한 명의 주장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국감에서 나오면서 정부가 뭐예요? 한번 검토해보겠다. 알아보겠다. 대부업들을 설득해보겠다. 이젠 정부의 아젠다가 된 거예요. 즉 이게 진행될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어제까지만 해도 국회의원 한 명의 목소리다 보니까 될까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재부가 검토하겠대요. 이거 진짜 진행될 수도 있겠구나. 이거 되면은요, 여러분 대부업 대출 받으신 분들, 이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채무조정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는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가 저는 굉장히 이런 것도 느껴요. 이게 바로 국회의원들의 힘 아닌가요? 예. 소수의 목소리가 이젠 큰 국가 정책의 아젠다가 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 국회의원의 주장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에 와서는 이게 정부가 움직이고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국가 아젠다로 된 거예요. 이게 국회의원 힘이죠.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이 손실보상 소급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힘이 세잖아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100명 외치는 것보다 이 국회의원들이 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선 아젠다가 되고요. 이 손실보상에 대한 이슈가. 그러면 결국에는 정부도 아니면 다른 국회의원들도 이 전향적인 어떤 판단을 할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럼 개정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외치는 이유가 저 같은 사람 100명 있어야 돼 일단. 그럼 이제 국회의원 한 명이 이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계속 외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제가 한 명이지만은 이제는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여정 가족님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15만 명이에요. 15만 명. 예? 물론 자주 들어오신 분들은 소수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15만 명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다 왜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것이고, 그럼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면 아니 이거 보세요. 뭐야 이거, 응? 대법에 대한 부채 탕감, 이것도 사실 국회의원 한 명의 목소리였는데 이게 기재부가 답변을 하잖아요. 기재부가 이게 국회의원 여러 명만 이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 적용에 대해서 목소리만 높여주면 이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느끼는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하다. 예,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게 국감에서 저는 진짜 좋은 뭐랄까요? 굉장히 변화의 소식이 전 느껴지고, 국감에서 나왔던 오늘 얘기가 나왔던 게 과거에 그냥 흐지부지했던 것보다 더 확실한 명확한 목소리들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이젠 총선이 확실히 또 진짜 총선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게 진짜 피부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세요? 야 진짜 선거라는 게 무서운가 보다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시죠?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과 관련돼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래 사실 오늘 방송은 제가 어제 얘기 들었던 또한 그제 얘기 들었던 그 우리 여정 소식에
소상공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피드백, 여러분의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댓글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어제 그렇게 예고해드렸었죠. 그죠? 내일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예고해드렸는데, 와, 오늘 국감에서, 와, 이게 센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거 의미가 있다. 이거 의미가 있는데? 야, 국회의원 한 명이 이렇게 했는데, 와, 이게 진짜 진행이 되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게 대법에 대한 대법들이 절대 안 해주거든. 이거 지네들이 손해내갖고 이게 되네? 그럼 뭐야? 그럼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이거 국회의원들만 좀만 움직여주면 이게 분명히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거 왜 안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 더 높여주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 항상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이제 국회의원 목소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죠?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예. 지금 보세요. 지금 누가 얘기합니까? 뉴스에서도 안 나와. 이제는. 끝난 거 아니야? 끝나긴 뭐가 끝나? 안 끝났어요. 예. 적어도 우리 여정 가족님들한테는 요 공간에서는 계속 얘기할 겁니다. 예.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그 다음에 특허 프리랜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 꼭 정말로 전향적인 목소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부채 탕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어제도 강조해드렸죠. 갚아야죠. 대출 받은 거에는 갚는 게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진짜 영세하신 분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어도 행정명령을 받아서, 행정명령이 뭡니까? 하지 마라고 했잖아요. 하지 마. 장사하지 마. 이랬잖아요. 그 장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매출이 나오고 어떻게 월세를 내고 어떻게 생활비를 벌어갑니까? 그 당시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쫄았단 말이에요. 왜? 코로나19니까 장사하면 부메랑 진짜 욕 먹고 이러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국민 보건을 위해서도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도 희생을 한 거에 맞아요. 소상공인 분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고 더 번질까봐 본인들이 희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죠. 이거에 대해서. 근데 아까 기재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 나왔던 그 재난지원금이 그런 형식이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아닌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해외 여러 나라에 있는 미국이라든지 일본에 나왔던 재난지원금은 그건 뭐예요? 거기에 제가 봤을 땐 거의 반도 안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국가 경쟁 GDP 규모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접근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이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부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오해 말아주세요. 정부는 진짜 할 만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열심히 하려고 막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손실보상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목도 메어져. 목도 메어 지금. 하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전향적인 어떤 생각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상공인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봐달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얘기예요. 이제 정치색 없잖아요. 그냥 소상공인 기준에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녀분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 가족들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너무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좀 들여다 봐달라는 얘기예요. 진짜 너무 어려우니까. 이 안타까움을 왜 다들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만? 이 간절함이 저만 그런가요? 지금 제가 느껴보는 많은 소상공인분들의 목소리와 그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너무 간절해요. 지금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연도 2023년도 진짜 어려울 거다. 저는 이제 경제를 보니까 너무 어려울 거다. 저만 걱정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거 보세요. 2023년도 완전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돈줄을 그렇게 쪼이는데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1타예요. 일단 1타. 지금 딱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내년도와도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돌 흘러가는 거 보니까 내년에는 더 심각해 지금. 나만 걱정. 너무 흥분한다 오늘. 나만 걱정하는 것 같아. 내년에 너무 걱정되는데 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특히 특허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허 일자리가 어딨어 지금. 일할 게 있어야지 특허 프리랜서 분들도 일을 하지. 지금 저는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너무 흥분했네요. 봉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여정가족님들, 제가 오늘 너무 흥분했나봐요. 예, 저는 이제 경제와 평론가입니다. 저는 할 말 해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할 말 합니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라디오, KBS 라디오 있는데, 저 이날 또 저기 국민연금 얘기합니다. 국민연금 얘기해서, 오늘 나왔어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정책 방향이 나왔는데, 이제 젊은 친구들에 대한 국민연금에 대한 보험료율 인상을 천천히 가고,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시니어 분들이라든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급하게 올립니다. 이거 글쎄요, 이게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러니까 시니어 분들도 자기 목소리 안 내면, 예, 이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시니어 채널 만든다 그랬죠. 예, 시니어 채널 만들어서 시니어들을 위한 또 정확한 정보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할 말 하는 사람이고요. 다 경제평론 하면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 그 다음에 팩트 있는 정보, 그 다음에 단순한 무슨 뭐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막 그런 자극적인 게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작년에 오늘을 봤고 올해를 봤고 올해 제가 예고해둔 대로 됐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올해 지금 연말인데 11월 이제 11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을 봐야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대로 흘러가면은 진짜 너무 어려워요. 이거 미국은 경기 침체 이제 올 것 같거든요. 저는 물론 지금 너무 좋아요. 미국이 뭐 GDP가 장난 아니에요. 예상보다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한편으로는 부럽긴 해요. 한편은 부럽긴 한데 내년에는 경기 침체 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나라는 더 오겠죠. 예, 수출 안 되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장난 아니에요. 중국 경기는 지금 장난 아닙니다. 뭐 그냥 이런 얘기 해드리면 좀 그런데 이제 비구이 위안이라고 있어요. 중국의 부동산 회사가 있는데 좀 뭐 부도 났잖아요. 지금 채권 지금 디폴트 나오고 그러니까 중국 경기 장난 아니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 수출하는 데가 미국과 중국 가장 큰데 두 나라가 지금 뭐 둘 다 경기 침체 오면 진짜 어려워요. 예. 1타가 소상공인이야 지금. 1타 내년도 어려우면 1타가 소상공인이거든. 야, 지금 나만 걱정하는 것 같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니까 이제 여러분도 걱정되죠. 근데 여러분을 걱정하는 사람 도대체 나는 되게 나만 그런가?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지? 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는. 아무튼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예. 그래서 계속 저는 여러분께 전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이래요 그러면 빨리빨리 해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이제는 주간지원금 있잖아요. 주간지원금 또 제가 또 주간지원금 모아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서 또 이런 지원금 아니면 지원 정책을 하네요. 또 이런 지자체에서 또 어디서 이런 거 하네요. 그러면 그냥 흘려드리지 마시고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는 지원을 하세요. 지원을 하셔서 받을 건 받아야 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 활용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 보면은 다 고맙다고 막 남기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 민간 거 안 알려드리잖아요. 예, 어떤 회사에서 뭘 한다더라. 전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거 광고지 그런 거는. 정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걸 하니까 알아보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번에 나왔던 뭐 여러 가지 정책들 많았잖아요. 뭐 에너지정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 기기도 그랬고 또 오늘 댓글 읽었는데 어느 분께서 제 정보 보시고 대한대출이었나? 그 정책자금 받아서 다행히 이제 저금리로 돌렸다고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니까 여러분 지금 꼭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구독하시고 아직도 반 정도가 구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 또한 살아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너무 흥분했나봐요. 예, 국감에서 나온 얘기 보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발빠른 정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좋은 정보든 안 좋은 정보든 간에 일단 오늘은 좋은 정보죠. 일단 부채 탕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또 아쉬운 거는 이제는 기재부의 전향적인 어떤 상황 판단이 좀 이루어진다는 부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기대해 볼 만합니다. 뭐 정부가 지금 대부업에 대한 부채에 대한 것도 고민하고 있다 하니까 뭐 기대해 볼 만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잘하는 건 칭찬해 주고요. 못하는 거는 잘하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또한 특허 프리랜서 입장에서 우리 항상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힘내시고요. 그래도 우리 여정가족님들이 참 대단하다고 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그 유튜브 측하고 제가 또 미팅을 했어요. 이게 정기적으로 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유튜브 측에서 이제는 여정 채널을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사회에 좋은 일을 한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해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여의도 채널에 대해서 분석도 해주시고, 오늘은 또 여의도 채널, 이 여정 채널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셔서 또 리포트를 해주시더라고요. 구글 측에서. 그래서 화상 미팅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는 보니까 그 구글 쪽에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구독자가 제 영상을 보는 구독자 비율이 반이 넘어가요.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서 이제 구독자 비율과 비구독자 비율을 알려주시는데, 구독자 비율이 반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구독하신 분들이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더 많이 구독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아직도 많은 분들이 구독을 안 하셨네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유튜브 측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의도 정보맨님 되게 많으신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다른 채널 같은 경우는요, 영상을 하나 이렇게 올리면은 구독하신 분들이 보는 게 많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구독 안 하고 본다는 거죠. 근데 여정님은 반 이상이고, 그래서 되게 커뮤니티라든지 끈끈함이 있는 채널이라고 판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끈끈하대요, 되게. 예, 그래서 제가 되게 뿌듯했어요. 우리 여정가족님들 역시 최고구나. 그러니까 여정가족님들이 계속적으로 주위 분한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보시고, 같이 응원해주시고, 같이 또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측에서도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되게 분석을 해봤는데 되게 이게 끈끈하다. 되게 커뮤니티가 되게 끈끈하다, 이런 말씀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되게 뿌듯했습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역시 최고다라는 생각하고, 저는 그런 줄 몰랐거든요. 구독자님들 얼마나 본지는 저는 잘 그런 걸 안 봐요. 그냥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막 찾아다니는 일만 바빠요, 진짜 솔직히. 오늘도 국감에서 나온 자료 막 팩트 체크하고 이러게 바빠거든요, 사실. 예. 근데 되게 유튜브 측에서도 우리 여정 가족님들을 되게 높게 평가하고 대단하신 분들이다라는 칭찬을 들을 때 제가 괜히 더 뿌듯하더라고요. 예, 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정 가족님들을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제가 뿌듯하고, 여러분 참 대단하다. 예, 여러분을 칭찬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뭉치고 우리가 함께 할 때 정말 좋은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항상 제가 여러분 곁에서, 또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계속 이어가니까요. 오늘도 보시고 또한 내일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속보를 올려드렸고요. 오늘이 10월 27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외치고 우리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